없지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총량은 이렇게 보존된다고 할지라도 쓸모 있는 에너지는 자꾸 줄어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이건 에너지가 전환될 때 양과 방향성에 대한 자연의 이치, 이걸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래 탐구 자료창을 보면은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 우리가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구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시작이 바로 가솔린 혹은 디젤, 그 기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걔네는 물질 자체가 갖는 에너지니까 바로 무슨 에너지냐면 화학 에너지지. 거기서 그래서 화학 에너지 100%라고 보고 걔가 들어왔어. 인했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동차의 목적은 운동 에너지를 얻는 거야. 바퀴의. 근데 봐봐. 바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지금 몇 %밖에 안 되니? 26%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74%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일단은 이 안에서 이 운동 에너지를 얻으려면 이 안에 있는 엔진이 계속 운동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이 45%야. 왼쪽에 배기가스 그리고 바퀴와 지면의 마찰열 이런 것들이 전부 45%로 버려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엔진이 돌 때도 또 주변부하고 계속 마찰을 하니까 또 열이 발생해. 그게 20% 버려져. 그리고 이제 기타 한 9% 얘네들은 사실 자동차 안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뭐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듣게 하는 것은 그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거든. 그 배터리가 이제 뭐 소리라던가 뭐 빛에너지 등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앞에 전조등도 있고 하니까 그 에너지가 한 9% 정도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100%의 에너지를 얻어서 사실 원하는 에너지는 26%밖에 얻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 26%도 결국에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냐면 다 이런 에너지로 전환되지. 자동차가 한 번의 주유로 얘가 지금 26%의 운동 에너지를 얻었다고 해서 계속 영원히 가지는 못하잖아. 그 이후에 내가 주유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얘도 어떻게 되냐면 멈추게 되잖아. 멈추면서 또 이런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종적인 종착지는 결국에는 이런 쓸모없는 에너지들로 전환이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럼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 연료는 뭐냐? 바로 화석연료지. 얘네들이 바로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애들이지. 산업혁명 이전에는 얘네가 주 에너지원이 아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증기기관에서 석탄을 연소시키면서 에너지를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화석연료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됐지. 이 화석연료들은 애초에는 뭐였냐면 다 유기물들이었어. 생물체들. 석탄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에 엄청 번성했던 양치식물. 고사리지, 고사리. 얘네들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속으로 매몰돼. 그렇게 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랜 시간 변화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에너지원 석탄이 되는 거고, 석유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아니라 주로 바닷속에서 많이 생기거든. 플랑크톤이라던가 방추층 이런 애들, 아주 작은 물 속에서 있는 유공충, 그리고 미생물 이런 애들이 이제 잘 살다가 시체가 돼서 가라앉았어. 근데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흙하고 모래가 들어오니까 또 쌓이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가 된 거죠. 뭐 나중에 지원에서는 공부를 하겠지만 석유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퇴적층의 습곡 구조에서 많이
근데 이 양쪽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뭐 층이 끊어지기도 하고 끊어지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휘기도 하지. 이런 걸 우리가 습곡 구조라고 하는데 이 습곡 구조에서 솟아있는 부분을 배사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형사라고 하거든. 근데 배사에서 많이 생겨. 왜냐면 얘가 이렇게 솟아있다 보니 여기에 석유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천연가스가 딱 막혀있는 구조가 형성되잖아. 흐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천연가스가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뚫어가지고 시추를 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는 있어. 석탄도 있거든. 근데 이제 석유가 없지. 근데 석유가 완전히 없다기보다는 되게 미세량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 시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노력에 비해서는 별로 경제성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가스 정도는 나온다. 자, 어쨌거나 이런 애들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한정적이라는 거야. 매장량이. 물론 현재도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또 오랜 시간이 흐르면 또 이렇게 매몰되고 뭐 땅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열과 압력 받아서 또 되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속도는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매장량이 한정적이라는 거야.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한 80년 남았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도 한 80년 남았다 그런 거 정말 한정적인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한정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옛말이지. 미국에서 많이 들어봤지.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이 생겨나면서 지금 셰일가스 뽑아 쓰잖아요. 그래서 양이 사실은 또 거의 무한정 늘어난 거랑 마찬가지래. 근데 이 셰일이라는 게 뭔지 알죠? 퇴적암 중에서도 입자가 굉장히 고운 거, 진흙이라든가 아주 고운 모래가 쌓여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형성이 되려면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중에서 어디서 생길 가능성이 높겠어? 퇴적암이 가능성이 높겠지.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거야. 걔네가 얘네를 덮어버리면 얘네가 유지가 되겠어? 그렇지 않겠지. 또 변성암이라는 것도 보통 변성암이 되려면 마그마가 관입해서 변성암이 되거나 아니면 강한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또 성질이 많이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퇴적암에서 많이 형성되는데 이게 퇴적암이잖아. 그래서 이 쉘층 안에 천연가스와 같은 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 기존에는 수직으로 시추를 했었는데 얘는 좀 구조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시추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완성되지 못해가지고 시추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수평 시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긴 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교과서에는 매장량이 한정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화학식이 CXHY 형태야. 탄화수소 형태야. 그래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CO2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엄청 많아지게 되면 지구온난화 원인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될 수 있잖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없어, 얘가. 근데 엄청 많은 나라는 또 많잖아요? 지역 편중적이지. 그래서 막 국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러면 오일값이 상승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긴 하냐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긴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래 에너지 효율 한번 볼까? 자, 봐봐.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에너지 전환 방향이 자발적으로는 이 에너지에서 이런 에너지로.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에너지로 100% 전환이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뭐냐?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원하는 에너지, 사용한 에너지, 그 비율,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려면 100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26%밖에 안 되는 거지. 맞니? 자,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
자, 지금 자동차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우리가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운송기관이겠죠. 그 운송기관들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열기관이라고 해. 이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관이야. 근데 봐봐. 열 에너지가 100%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래도 일부라도 전환이 되면 우리 삶이 되게 편리해지거든. 자, 열기관은 사실 되게 심플하게 나도 만들 수 있어. 집에서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고 가열을 해. 그러면 이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막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종이로 프로펠러를 만들어 놔봐. 그러면 수증기가 와서 얘네랑 부딪혀서 얘네를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이것도 열기관이야. 근데 이때 이 열 에너지를 100%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없지. 그래서 효율이 100%는 안 될 거란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시키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이 열기관, 엔진의 내부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보면 결국 고온부, 그리고 저온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동물질. 자, 고온부는 말 그대로 온도가 높아서 고온부의 온도는 T핫. 얘가 엔진 내부를 의미해. 저온부는 온도가 낮아서 얘는 T콜드. 얘는 어디냐면 차 바깥, 대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안에 작동물질은 뭐냐면 우리가 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 뭐를 집어넣니? 연료를 집어넣었잖아. 뭐 만약에 엄마 차가 휘발유를 넣는다. 그럼 가솔린 엔진이야. 경유를 넣는다. 그럼 디젤 엔진이야. 그런 가솔린이나 아니면 경유. 근데 얘네들만 100% 들어가지 않고 사실 공기랑 같이 들어가. 이 혼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작동물질이라고 해. 자, 이때 내가 시동을 켜. 그러면 여기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 얘가 전기 스파크가 확 발생하는데 주변에 이걸 통해서 탈 애들이 많잖아. 그래서 얘네가 확 타는 거야. 이 순간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해서 얘가 마치 열을 얻은 것과 똑같지. 그럼 열을 받았어. 이것들이 이제 안에 실린더로 존재하는데 열 받아서 부피가 팽창해. 그러면 이 피스톤을 팽창하면서 밀게 되는데 얘네가 기계적으로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자동차 바퀴랑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바퀴를 돌리는 거야. 팽창만 하면 되겠어? 그럼 차가 터져버릴 거 아니야. 팽창하면 다시 돌아와야지. 그래서 팽창 수축, 팽창 수축의 그 규칙적인 순환 행정을 계속 돌고 있거든. 그래서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실린더 열려가지고 열이 벌어지는데 이때 내부는 뜨겁고 바깥은 차가우니까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버려지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저온부로 배기가스와 함께 나가는 열, 걔를 QC라고 할게. 자, 에너지 보존 성립하기 때문에 받은 열 중에서 팽창 수축하는 동안 일하는 양, 걔가 월크니까 W, 그리고 버려지는 열량을 QC라고 하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월크는 받은 열에서 버린 열을 뺄 만큼이죠. 근데 사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열기관의 효율 얼마니? 그러면 받은 열 중에서 일한 양.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한 양은 QH에서 QC를 뺀 만큼이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QH분의 QC가 되겠네. 이게 아까 몇 퍼센트 정도 됐던 거냐면 한 26% 정도 됐던 거지. 몇 가지에 봤니? 자, 얘가 바로 열기관. 자, 그러면 넘어갈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일단은 절약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엔진 기술도 자꾸 발달하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 기술이지. 이 하이브리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기관, 엔진이 있어. 그리고 원래 보통의 자동차들은 얘하고 배터리가 있거든. 근데 얘는 또 뭐가 있냐면 전기 모터가 있어. 이 전기 모터는 모터잖아. 그래서 얘가 자동차 바퀴를 구동시킬 수 있다는 거야. 열기관 없이. 자, 그래서 얘가 전동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발전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옛날에 물리원을 그래도 한 번씩 만약에 봤다면 전동기하고 발전기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걸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 하이브리드 엔진은 왜 좋으냐면 이 열기관이 우리가 시동을 켜서 가속을 하고 뭐 정속주행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멈출 때까지 효율이 계속 똑같지가 않거든. 얘가 효율이 좀 좋을 때가 있고 효율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효율이 좋을 때는 열기관을 이제 주동력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효율이 안 좋을 때는 이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시동을 켜고 가속을 할 때는 얘가 효율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때는 배터리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로 전류를 흘려가지고 얘를 돌려.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로 전류를 흘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